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이번 주부터 동네 병원에서 신속항원 검사를 받아 양성이 나오면 PCR 검사를 받지 않아도 확진자가 되는데요.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위중증 환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병상 부족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 시내의 한 이비인후과. 신속항원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의 줄이 병원 문 밖까지 이어집니다. 최근 PCR 검사 수요가 폭증하면서 어제부터 동네 병원 신속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와도 확진으로 인정됩니다.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접근성이 편리해가지고 뭐 어차피 검사하는 건 똑같잖아요. 그래서 오게 됐습니다. 동네 병의원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의 경우 곧바로 진료와 약 처방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양성 진단을 받게 되면 바로 그날 약 처방이 이루어지게 되겠고요. 그만큼 환자 진료가 빨라지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4,827명으로 어제도 오후 5시까지 3,241명이 추가됐습니다. 이에 따라 누적 확진자는 8만 6천여 명, 재택 치료자도 2만 8천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문제는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면서 병상이 빠른 속도로 차고 있다는 겁니다. 제주 지역의 위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은 지난 7일 31.8%에 그쳤지만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72.7%로 2배 이상 치솟았습니다. 또 80대와 90대 확진자 5명이 숨지면서 누적 사망자도 51명으로 늘었습니다. 전에는 그래도 중증 환자들이 거진 없을 때도 있었거든요. 지금 병상들은 계속 차고 있는 상황이고요. 고령 환자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도는 위중증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현재 379개인 제주대 병원 등의 코로나19 전담 병상을 85개 늘려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이는 입도객은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는 특별 입도 절차는 폐지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네,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학교에서도 급식 노동자들의 확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학교와 교육청이 손을 놓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혜진 기자입니다. 제주시의 한 고등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는 A씨. 개학과 동시에 급식 노동자 15명 가운데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인력 보충 없이 점심과 저녁까지 1,200인분의 음식을 나머지 12명이 만들어야 했습니다. 또 결혼도 생기고 하니까 그래서 영양사 선생님한테 메뉴를 조금 간소화시켜달라. 그건 영양교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거는 터치를 하지 말라고. 제주시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급식 노동자 3명 가운데 1명이 확진됐지만 나머지 2명이 식단 변경 없이 200인분의 음식 조리와 설거지 등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구하고 있으면 지금까지 먹고 있습니다. 예. 충분합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이달 들어 학교 17곳에서 급식 노동자가 확진 판정을 받아 결원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교육청이 대체 인력을 확보하고 식단을 간소화하라는 지침을 내렸는데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지침만 내리고 현장은 그 지침대로 수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급식 재료를 발주를 하고 나면 취소하는 게 힘들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코로나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력으로는 좀 부족해서 되도록이면 간편식하고 대체식을 미리 좀 준비를 할 수 있는 여건들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동자들은 교육청이 현장에 맞는 지침을 다시 마련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학교에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어제 오후 제주 최고층 건물인 드림타워 리조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38층 옥상에 있던 냉각탑 한 대를 모두 태우고 20여 분 만에 꺼졌는데요. 검은 연기가 건물 일대를 뒤덮으면서 투숙객과 직원 또 인근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드림타워 38층 옥상에서 시꺼먼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연기는 삽시간에 건물을 잡아삼킬 듯 퍼지고 일대를 뒤덮습니다. 어제 오후 2시 50분쯤 제주시 노영동 드림타워 건물 옥상에 불이 났습니다.
투숙객과 직원들은 창문 밖이 연기에 휩싸이고 타는 냄새에 밖으로 대피했습니다. 연기는 그냥 건물 위층에서 옥상쯤에서 나는 것 같았고요. 냄새가 좀 나더라고요. 연기 냄새가. 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인력 40여 명과 장비 14대를 투입해 진화에 나섰습니다. 불은 2개 타워 중 북서쪽 타워 38층 옥상에 있는 냉각탑 4대 가운데 한 대에서 시작됐습니다. 드림타워 옥상에서 시작된 불은 냉각탑 일부를 태우고 2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불은 실내가 아닌 건물 밖 옥상에서 발생해 별다른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드림타워 측은 사용하지 않던 빙축연료용 냉각탑에서 불이 났고 실외에서 화재가 발생해 별도의 경보는 울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조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이후 정치권의 관심이 오는 6월 1일에 실시되는 전국 동시지방선거로 집중되고 있는데요. 제주 지역 정당별 유력 인사들도 출마 준비에 나서면서 후보자들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 중에는 오영훈 의원이 도지사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했습니다. 오 의원은 지난 주말 지역 위원장직을 사퇴하고 송재호 위성권 의원과 논의를 거쳐 현역 국회의원 출마자로 결정됐습니다. 국회가 가지고 있는 직무도 막중하기 때문에 국회의원 중에는 한 명으로 출마를 우리가 정리하자. 새 국회의원이 그렇게 합의를 했고 그 합의의 정신에 따라서 오영훈 의원으로 정리를 한 거고요. 지난 도지사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원희룡 전 지사와 맞섰던 문대림 전 JDC 이사장도 출마 의사를 밝히고 이르면 이번 주말 출마 선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김태석 전 도의회 의장도 오는 24일 출마 기자회견을 예고해 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은 3파전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허양진 제주도당 위원장 직무대행과 장성철 전 도당 위원장의 출마가 확실시되면서 전현직 위원장 사이의 경쟁이 예상됩니다. 여기에 문성유 전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이 오늘 출마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고 고경실 전 제주시장은 출마 여부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정은석 박사와 부임춘 전 제주신문 대표는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중앙당 공천 지침이 확정되는 다음 주 초반 출마 선언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공천 관리 지침이 확정될 것으로 저희들 기대를 합니다. 전략 공천을 할지 아니면 경선을 치르게 될지는 그 각 지역에 따라서 또 시도에 따라서 중앙당이 결정을 해나갈 겁니다. 한편 정의당에서는 고병수 전 도당위원장이 출마 의사를 밝혔고 이미 출마를 선언한 부순정 제주녹색당 예비후보와 박찬식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 공동대표와의 진보 단일화 논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흐렸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하늘 표정이 좋습니다.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 예년 기온을 웃돌면서 포근한 봄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낮과 밤의 기온 차이는 10도 이상 크게 벌어집니다. 일교차이 크니까요. 환절기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서해 남부 해상을 지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 들면서 맞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끼겠습니다. 오늘 제주도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아침 공기는 어제보다 쌀쌀한데요. 밤사이 저기압이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찬 북서풍에 의해 어제 아침보다 기온이 7도가량 떨어졌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북부와 동부 지역 7도, 남부 지역 12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낮부터는 온화한 남서풍이 불면서 기온이 빠르게 오르겠습니다. 북부 지역 16도, 남부 지역 18도가 예상됩니다. 도서 지역도 오늘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우도 16도, 마라도와 가파도는 17도까지 오르면서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잔잔하게 일겠는데요. 밤부터는 남해서부 해상과 제주도 해상에 바다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계속 포근한 날씨는 이어지겠고요. 목요일 오후부터는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미국 로또와 유사한 이름의 투자 사이트를 개설해 금융사기 행각을 벌인 조직원 29살 김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4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0년 2월 말부터 석 달 동안 10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에 돈을 입금한 피해자 21명으로부터 6억여 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 4.3 평화재단이 주최하는 제10회 제주 4.3 평화문학상 시부문 당선작에 유수진 작가의 폭포가 선정됐습니다. 시 폭포는 폭포라는 소재를 죽음과 대비하면서 역동적인 이미지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시상식은 오는 25일에 열립니다. 한편 장편 소설과 논픽션 부문은 당선작을 선정하지 못했습니다. 제주도는 서귀포시 색달동에 조성 중인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시설에 슬러지 감량화 설비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예산 87억 원이 추가돼 총 사업비는 1,087억 6천여만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제주도는 현재 음식물 쓰레기 건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를 도해로 반출해 처리하고 있는데 설계를 바꾸더라도 2024년 1월 준공 예정에는 변경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최근 양봉농가의 꿀벌 피해 원인은 지난해 발생한 꿀벌 응애류와 말벌류에 의한 폐사와 이상기후가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1월과 2월 전국의 양봉농가 99곳을 조사했고 제주와 전남, 경남 지역의 피해가 큰 걸로 나타났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양봉농가에 구제약품을 지원하고 농축산 경영자금 등 지원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올해 처음 도입된 농민수당 지급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제주도는 오는 5월 13일까지 도내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실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민수당 신청을 받습니다. 농민수당 지급 대상자는 오는 6월 확정되며 탐나는 전 카드 충전 방식으로 1인당 40만 원이 지급됩니다. 제주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을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제주도는 탐나는전 사용자 편의를 위해 오는 6월부터 동지역과 애월 하귀농협 하나로마트에 탐나는전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통시장과 상점과 착한 가격업소 등을 대상으로 탐나는전 추가 현장 할인 혜택도 적용할 계획입니다. 제9회 국제전기자동차 엑스포가 오는 5월 3일부터 나흘 동안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립니다. 전기차 엑스포 조직위원회는 현장 전시와 함께 가상 전시, 전기차 시승과 체험 행사를 비롯해 한국과 유럽 27개국 정부와 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해 전기차 산업 동향과 비전 등을 공유하는 컨퍼런스 등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제1회 국제대학생 자율주행 경진대회와 제2회 한반도 피스로드 전기차 대장정도 열립니다. 장애인들의 복지 정책에 1,700억 원이 투입됩니다. 제주도는 올해 사업비 1,712억 원을 들여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운영을 강화하고 장애 친화 건강검진 기관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지원 금액을 상향하고 장애인 일자리 사업 확대와 창업 프로그램 지원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속한 교육 재정 집행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상반기 신속 집행 대상 금액 6,197억 원 가운데 교육부 목표율 54%보다 6.6%포인트 높은 60.6%로 목표액을 설정하고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재정 집행 점검단을 구성해 집행 실적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